반갑습니다. 저는 금강원 금융소비자보호처장 김미영입니다. 오늘 그 CCO 간담회는 제가 금소처장 임명된 이후에 각 그 협회하고 또 금융회사 또 소비자 단체분들을 모시고 저희 하반기에 중점적으로 추진해야 할 소비자 보호 과제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 또 각 금융회사들의 그 소비자 보호와 관련한 그 부탁과 당부를 노력을 좀 같이 하자고 부탁과 당부를 드리는 그런 자리였습니다. 저희가 발표한 이 그 소비자 보호 추진 과제에 대해서 특히 이제 소비자 보호 단체에서도 상당히 그 저희와 같이 여러 가지 좋은 의견을 많이 주셨습니다. 특히 기본적으로 그 소비자 보호가 조직 문화로 정착되어야만 금융회사에 있어서 영업 현장에서 실질적인 소비자 보호가 이루어질 수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뜻을 같이 했고요. 또 소비자 보호 자체가 비용이나 리스크 요인이 아니라 결국은 금융회사의 장기적인 수익 창출과 성장의 기반이 되는 경쟁력의 원천이라는 점에 모두 다 공감을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희가 소비자보호법 시행 이후에 아직까지도 불안정 판매에 관한 민원이 계속적으로 제기가 되고 있지만 이거를 해결하기 위해서 저희가 사전 예방 노력을 좀 같이 공조를 하고 앞으로도 이런 그 소통의 자리를 많이 통해서 저희가 실질적으로 소비자 보호를 위해서 필요한 사항들을 하나씩 해결해 나가는데 좀 뜻을 모았습니다. 간단히 오늘 회의 내용은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고 제가 점심시간 저오는 상관없는데 기자분들 이 시간에 맞춰서 조금 하니까 좀 죄송스러운 마음이 들어서 저희 그 소비자 보호 과제에 관련된 설명은 저희가 그 보도자료를 통해서 이미 배포를 해드렸기 때문에 그거를 좀 참조하시는 걸로 하고 그냥 그거에 대한 설명은 좀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질문사항 있으시면 예. 질문 있으신 기자님 손 들어주시면은 저희가 마이크를 드리겠습니다. 질문하시기 전에 소속하고 성함 말씀해 주시면 부탁드립니다. 연합뉴스 김동욱 기자님. 네, 안녕하세요. 연합뉴스TV 김동욱 기자입니다. 아까 말씀하신 내용 중에 금융소비자보호처랑 소비자 보호를 당하기 위해서 금융소비자보호처랑 감독검사부처랑 이제 연계를 강화한다고 하는데 이게 구체적으로 어떤 업무적 연계가 이루어지는 건가요? 네. 저희가 사실은 금소처나 또는 저희 금융감독원의 여타 다른 감독검사 부서도 기본적으로 소비자 보호를 주요 가치로 삼고 있습니다. 근데 각자의 역할이 약간 다르거든요. 저희 금융소비자보호처는 대량 민원 발생 그 상황이라든지 또는 약관이나 상품을 심사하는 과정에서의 어떤 소비자 피해가 유발될 요인이라든지 아니면 저희가 각 영업점의 판매 현황 분석 등을 통해서 어떤 불안정 판매 동향이나 이런 정보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필요한 경우에는 저희가 이 정보를 감독검사부서와 적시에 공유를 해서 영업 관행 개선 등이 즉시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래서 선제적인 감독 검사가 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또 하나는 기본적으로 저희가 감독 부서에서도 금융회사 임원이나 경영진과 면담을 하고 저희 또 소비자 보호 부서도 소비자 보호와 관련한 내부 통제 체계 구축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 경영진이나 임원 면담을 할 기회가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을 저희가 좀 공조해서 공동으로 실시를 하고 또 상품 판매 현장에 대한 그 점검들도 가급적이면 검사부서가 검사 나가는 시기에 맞춰서 조율할 수 있으면 조율을 해서 업무의 좀 실효성과 효과를 높이는 반면에 금융회사의 좀 부담을 줄이자는 그런 취지로 말씀을 드린 겁니다. 네. 네, 또 다음 질문 있으십니까? 예, 머니투데이 이용한 기자. 네, 안녕하세요. 머니투데이 이용환이라고 합니다. 오늘 그 간담회 참석 회사들 보면은 토스나 카카오페이 같은 플랫폼사들은 빠져 있더라고요. 근데 이제 플랫폼을 통한 비대면 거래가 많이 늘어나고 있는 만큼 또 이런 회사들에 대해서 따로 당부할 말씀 있으신지 궁금하고요. 또 플랫폼은 주로 이제 비대면 상품 중개를 하는데 이런 중개 행위와 관련해서 이제 금소법에서도 좀 사각지대로 지적된 부분들이 있어가지고 앞으로 더 보완돼야 할 부분은 뭐라고 보시는지도 궁금합니다. 네, 저희가 이제 비대면 거래 증가에 따라서 특히 지금 저희 혁신금융 서비스 지정을 통해서 그 예금 대출 중개 플랫폼들이 많이 지금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실질적으로는 혁신금융 그 서비스 지정 시에
특정 물적 요건에 대한 심사를 하고 있는데 그 외에도 저희가 중점적으로 좀 보고 있는 것이 소비자의 이익에 상충되는 알고리즘을 운영하고 있지 않은지 또는 약관 등은 적정하게 작성을 해서 운영하고 있는지 또 관련 내용들은 소비자에게 적정하게 공시하고 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좀 꼼꼼히 살피고 그에 대해서 필요한 사항을 적극적으로 개선을 해 나가겠습니다. 네, 또 추가 질문 있으신가요? 네. 네, 저기 아주경제 전문. 네, 아주경제 전문 기자입니다. 오늘 모두 발언에서 이제 금융 소비자 보호 관련해서 금융사들 조금 부족한 것 같다는 말씀하셨는데 이와 관련해서 금융사들도 공감하는 분위기인지 아니면 해명하는 분위기였는지 그런 분위기가 좀 궁금하고요. 그 모두 발언 끝나고 발표하신 자료 혹시 언론에게 공개 가능하신지 공유 가능하신지 좀 여쭙고 싶습니다. 일단 그 금융사들이 그러니까 약간 소비자로부터 신뢰를 받지 못하고 있는 면에 대해서는 금융회사들도 많이 공감을 하고 있었습니다. 사실은 저희가 금소법을 10년 만에 그 제정이 돼서 그 기간 동안에 오랜 정말 그 힘든 기간을 거쳐서 금소법이라는 것이 탄생을 했는데 저희가 사실 금소법이 처음 나왔을 때는 바로 이 설명 의무 강화라든지 소비자 보호가 엄청난 진전을 이룰 것 같았지만 그 이후에도 여전히 불안전 판매와 관련된 민원이나 또 분쟁이 제기되고 있어서 실질적으로 저희도 모두 저희 인사말에서 제가 말씀을 드린 것처럼 기본적으로 금융회사들이 틀은 갖췄지만 아직 그 틀이 실제적으로 작동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소비자 보호라는 것이 각 영업 현장의 직원들의 마음속에 조직 문화로 자리 잡지 않는 힘든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들에 대해서는 CCO들도 같이 공감을 하고 이 소비자 보호라는 가치를 어떻게 조직 문화로 내재화시킬 것인가 그 부분에 대해서 같이 협력하고 또 공부를 하자라는 그런 분위기였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질문하신 것이 자료 혹시 자료는 어떻게 되죠? 자료는 저희 그 모두 말씀 내용을 좀 더 세분화해서 말씀한 내용이고 저희가 이제 업계하고 좀 소통하기 위해서 좀 비긴급으로 진행된 만큼 좀 공유를 하기는 조금 어렵고요. 혹시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면 저나 저희 국장들한테 말씀해 주시면 모두 말씀에 나온 부분들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실질적으로 하는지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개별적으로 좀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한번 자료를 특별히 비밀은 아니면 할 수 있는 거를 좀 한번 검토를 해봐 주시고요. 사실 모두 말씀에 있는 기본적인 내용들이 구체적으로 저희가 세부적으로 어떻게 실현할 건가를 제가 좀 설명하는 그런 자리였었습니다. 실질적으로 제가 원래 이제 감독 검사 업무를 제가 30년 넘게 하면서 또 소비자 보호라는 업무를 어떻게 보다 실효적으로 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많았고 그 고민을 저희 담당 국장들하고 같이 얘기를 하면서 좀 디테일을 담은 내용들이 있는데요. 관련해서 크게 문제가 되는 내용들을 빼더라도 큰 넓이에서는 공유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하겠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방금 보완 답변해 주신 분은 금융소비자보호 총괄부 이영로 국장님입니다. 혹시 또 추가 질문 있으신 분들 안녕하세요. 네. 불법 사금융 총력 대행하신다고 했는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대응하실지 조금 방안이 궁금하고요. 그리고 지난주에 가상자산 투자 사기 신고센터 설치하셨잖아요. 이거 한 일주일 정도 지났는데 어떻게 지금 진행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불법 사금융 대응과 관련해서는 저희가 불법 사금융 신고센터를 지금 10월 말까지 운영을 하는데 실질적으로 불법 사금융과 관련한 신고가 많이 들어왔습니다. 지금 5월 저희가 26일부터 6월 2일까지 기준을 보니까 작년 동기 대비해서 거의 46% 이상 정도 증가되었거든요. 주요한 내용을 보니까 미등록 대부업자들의 영업행위라든지 또는 고금리, 최고금리 위반, 그 다음에 불법 채권 추심 행위 등에 대한 신고 내용이 많아서 동신고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가 거증이나 이런 것들이 확실한 건 수사기관에 빨리 신속하게 수사를 의뢰하고 사실은 이 불법 사금융에서 피해를 받으신 분들에 대해서 가장 중요한 건 사무구제거든요. 그래서 채무자 대리인 제도 안내라든지 기타 다른 서민금융상품 안내 등을 좀 강화하도록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사실은 불법 사금융에 가는 길목을 차단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게 불법 사금융 관련 광고에 대한 차단이거든요. 근데 저희가 지금 기존의 시스템으로는 키워드 방식으로 불법 사금융
예를 들어서 예전 같으면 대리 입금이면 뭐 대리 입금 뭐 이런 식으로 키워드를 추출해서 그런 사이트를 차단하는데 이거는 지금 현재로서는 저희가 너무 한계가 있어서 5월, 6월 말 가동을 지금 그 준비 중인 게 그 머신러닝 방식의 AI 방식으로 예를 들어서 이제 글자 하나만 바뀌면 저희가 추출되지 않는 이런 것들이 있어서 뭐 그런 시스템을 좀 개발해서 불법 금융 광고를 좀 보다 적극적으로 차단하는 그런 노력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그 다음에 가상자산 관련해서는 지금 제가 안 그래도 내려오기 전에 저희 김보가 알려주던데 저희 108건 정도, 그러니까 거의 한 상담 신고가 반반 정도 들어왔습니다. 그러니까 상담인 경우에는 뭐 전화상으로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문의하는 그런 내용인데요. 실제적으로는 이게 보통 가상자산과 관련해서 저희가 그 전에 사례를 보면 이게 결국은 뻥 터져야 그래서 확 신고가 들어오거든요.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이 가상자산이 계속적으로 굴러가고 있다고 생각할 때는 사람들이 사기라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해서 들어오는 경우가 사실은 많지 않은데 기본적으로 저희가 뭐 SNS나 이런 것들도 적극적으로 좀 확인을 해보고 있고 상담이나 신고 들어온 건에 대해서는 관련된 행태라든지 뭐 피해 양상들을 좀 집중적으로 분석을 해서 필요한 경우 빨리 그 수사기관 공조를 하고 또 소비자 피해가 우려된다고 생각하는 경우에는 소비자 정보 관련으로 적극적으로 할 생각입니다. 네, 또 추가 질문 있으신가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서대웅입니다. 오늘 간담회와는 좀 관련이 없는 질문 두 가지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사모펀드 사태 언급을 하셨는데요. 분류 결정을 금융사가 대부분 수용을 하긴 했습니다만 법적으로 금융사들이 거부하면 불만이 부족입니다. 소비자 보호 강화를 위해서 편향적 구속률을 적용해야 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는데 이에 대해서 추진 중인 사항이 있으신지 그리고 공감의 입장이 궁금합니다. 두 번째는 같은 맥락입니다. 집단 공정조정 제도 필요성 역시 계속 제기가 되고 있어요. 현행 공소법상에서는 집단 신청이 불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동일 사건에 대해서 모르고 있는 소비자의 경우에는 당할 수밖에 없고 지금은 조정 신청을 하지 않으면 원칙적으로는 구제가 안 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추진사항 그리고 또 공감한 입장 역시 말씀드리겠습니다. 간담회 관련된 사항 질문 받으려고 제가 나왔는데 기자님 일단 그 표면적 구성력 관련해서는 뭐 제가 알고 있기로는 공소법 도입 당시에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많은 논의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서 지금 현재 국회에서도 관련 법안이 입법이 돼서 앞으로 논의가 진행될 예정으로 알고 있고요. 근본적으로는 저희가 지금 현재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떠한 법안이 필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법령 개정이 필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지금 이 자리에서 저희가 어떤 의견을 좀 밝히는 거는 좀 적정치 않은 것 같고요. 다만 이제 국회에서 소비자 권익보호와 또 금융회사의 어떤 재판 청구권 보장되는 이 두 가지 문제가 좀 조화롭게 잘 충분히 논의가 돼서 좀 잘 결정이 나기를 좀 바랍니다. 예. 그리고 분쟁 아까 조정권 관련해서는 저희가 기본적으로 이제 그것도 아마 공소법 처음 도입 시기에 많은 좀 검토나 논의가 이루어졌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아시다시피 금융 분쟁인 경우에는 다른 분쟁과 달리 개별 사안이나 특성이 다 다르기 때문에 일괄적으로 하나의 사안에 대해서 동일하게 적용하는 방식이 가능할지 이 부분은 좀 더 우리가 고민을 좀 해봐야 될 사항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아마 이것도 이제 국회에서 좀 보다 법령 개정 등이 다 필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보다 좀 충분한 논의가 이루어지길 희망합니다. 네, 이 정도로 답변을 드려도 되겠지요? 네. 또 지금 질의 있으신 분 계신가요? 아까 한번 하셔서 혹시 또 다른 분? 죄송합니다. 안녕하세요. 제가 문제입니다. 특별히 증권사에 담당하시는 게 있는지 궁금합니다. 특별히 증권사라고 얘기는 한 건 없고요. 사실은 증권사나 지금 저희가 전 번역을 모아놨기 때문에 특정 번역에 대한 특이사항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은 별로 없습니다. 다만
분쟁과 관련해서는 실손보험 분쟁이 워낙 좀 빅 이슈고 작년 저희 실손보험이 22년, 21년 대비해서 22년에 거의 2배 이상 정도 늘었기 때문에 실손보험 좀 그 민원 단축을 위한 사항은 보험회사 등에 조금 당부를 좀 드렸습니다. 사전적으로 좀 민원 발생 요인에 대해서 모니터링을 좀 열심히 하셔서 소비자 피해가 확산되지 않도록 선제적으로 대응에 좀 나서달라는 그런 말씀을 드렸고요. 그 소비자 업계에서도 그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기본적으로 민원이 사후적인 처리를 하기에는 많은 비용이 듭니다. 저희도 사실은 업무 혁신 개선을 통해서 분쟁 처리 속도를 지금 월 평균 그 이전에 비해서 민원 처리 건수를 거의 한 69% 이상 증가해서 처리하지만 제가 농담처럼 이 그러니까 뚫린 입구가 너무 물이 폭포처럼 뚫어오기 때문에 이 출구를 아무리 바가지로 퍼도 이게 물이 퍼지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입구를 막아야 되기 때문에 민원에 대한 사전 예방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렸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업계에서도 충분히 공감해서 저희가 같이 그 민원에 대한 탐지 기능 강화와 민원 유발 요인에 대한 탐지 후에 신속하게 공유하는 그런 체제를 좀 구축하자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혹시 또 질문 있으십니까? 네, 저는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김건희 기자라고 하고요. 그 금융 분쟁 민원 관련해서는 계속 증가세가 있는데 이제 분쟁 같은 경우는 신속 상정 제도를 도입을 해서 최대한 뭐 적재 민원을 좀 해소하는 부분들도 나오긴 했는데 그동안 나왔던 얘기가 여전히 뭐 민원 분쟁 해결 관련해서 인력 부족에 대한 얘기가 많았었던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혹시 올해 이제 그 공채 인력하고 이제 경력직 채용 포함해서 그 금소처 충원 계획이나 이제 어느 정도 좀 인원이 좀 늘어날 수 있을지 이런 계획도 혹시 있으신지 좀 말씀해 주시죠. 그 조직 인원과 관련해서는 저희가 뭐 부문 그 저희가 필요한 인원을 내서 신청을 하면 저희 이제 기조국에서 종합적으로 그 각 부서에 필요한 상황, 업무 현황 뭐 이런 것들을 보고서 이렇게 배분을 하기 때문에 저희가 하고 싶은 기대치와 실제로 또 인원 배분할 수 있는 체에는 또 차이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뭐 그 부분을 제가 좀 말씀드리기는 좀 어려운 상황 같습니다. 예, 하여튼 저희가 아마 이제 한정된 자원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운영할까 이게 아마 조직 운영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문제인 것 같습니다. 저희 금소처도 사실은 민원 분쟁이 그동안 작년 이후에 실손보험 등으로 인해서 엄청 많이 늘었는데 이거를 합리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 저희가 이제 패스트라고 업무 처리 방식 개선 등을 통해서 상당부도 성과를 보이고 있는 거고요. 뭐 이런 노력은 저희가 계속 지속을 하고 또 필요한 경우에 뭐 인원 확충이나 이런 분들은 저희가 내부적으로 같이 다른 부서들하고 논의를 조금 해봐야 될 상황입니다. 예, 그렇게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저기 마지막으로 혹시 질문 있으시면 한 분만 더 질문. 혹시 질문 있으시면 없으시면은 오늘 브리핑은 이걸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